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진남 잉글리시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까지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 동사와 linking verb라고 하는 동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문장 구조를 만드는 이 transitive verb라는 동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itive verb는 지난번에 배웠던 동사들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intransitive verb라고 이야기를 하면 intransitive verb 동사가 움직이는 대상이 없는 동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transitive verb 하나만 사용해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I dance 라고만 문장을 만들어도 이 dance라는 단어 자체에 나는 춤을 춘다 라고 하는 완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이 완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linking verb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linking verb, 이 verb가 위치를 하게 되면 문장의 주어와 그리고 이 동사의 뒤에 오는 이 친구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Tim is a doctor 라는 문장을 만들게 되면 Tim과 doctor가 이 is라는 동사에 의해서 연결이 돼요. Tim이라고만 이야기했을 땐 도대체 팀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Tim is a doctor 하게 되면 Tim, doctor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은 의사다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볼 transitive verb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일까요? transitive verb예요. 예전에 붙었던 그 in이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대상이 있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transitive verb는 동사의 의미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동사의 영향을 받고 동사의 타겟이 되는 그런 문장 성분이 하나 와야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교실에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Hi everyone, I have 라고 말씀을 드린 뒤에 10초 동안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한 10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지? 너무 궁금하다. 따라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집까지 따라가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울 이 transitive verb 동사는 뒤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이 transitive verb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ransitive verb를 완전하게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뒤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은 어떤 성분이 오면 될까요? 어떤 품사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온전하게 완성이 될까요? 한번 넣어보면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와 같은 그런 성분들을 문장 안에 넣게 되면은 이 transitive verb 뒤에 오게 되면은 이 문장의 의미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면 I love Tim 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팀을 사랑한다. 이 문장 완전한 문장이 돼요. transitive verb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은 명사 또는 대명사와 같이 명사형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품사만 동사 뒤에 대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transitive verb 뒤에 오는 이 동사의 대상, 동사의 target, 이 친구들을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사의 어떤 감정이나 동사의 에너지가 이 대상에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object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I hit the desk라고 했을 때 내가 책상을 쳤다라고 할 때 그 hit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hit의 타겟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바로 데스크, 책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오는
이 명사를 이제 우리는 object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I love team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팀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팀에게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이 동사의 직접적인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고 동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대상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objec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ransitive가 문장 안에 쓰였고 이 transitive verb 뒤에 어떤 명사가 오게 됐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는 이제 이 명사를 더 이상 명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 명사의 역할은 object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문장 구조 만드는 게 아주 간단하겠죠. 우리가 몇 가지 transitive verb의 종류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transitive verb 뒤에 명사만 넣는다면 이제 이 transitive verb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transitive verb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주 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like, love, want, need, know, realize, suppose, remember, contain 이와 같은 아주 많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런 그 transitive verb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transitive verb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시 동사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먼저 그 study라는 동사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I study English라고 하게 되면은 이 study가 동사가 되고 이제 English가 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English 외에 다른 과목을 넣게 되면 그것도 또한 새로운 문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 수학, math. I study math 하면 나는 수학 공부를 한다. 그리고 또 나는 한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I study Korea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들에다가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장을 더 길고 세련되게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면 library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I study English at the library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I study English at the library with my friends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시 동사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remember라는 동사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remember my school days 하면은 나는 학창 시절을 기억한다. 그리고 remember 대신에 다른 동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창 시절이 그립다. I miss my school days 하면은 나는 나의 그 학창 시절이 그립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는 그 학창 시절을 너무 좋아한다. 너무 사랑한다. I love my school days와 같은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transitive verb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dison invented the bulb 하면은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했다. King 세종 created 한글. 킹 세종은 한글을 발명해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문장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컴플리먼트의 관계가 아니고 세종대왕이 만든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한글이죠. 세종대왕의 에너지가 한글에 들어간 거고 세종대왕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한글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드실 때 그냥 웬만한 그냥 동사 뒤에 뭔가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동사 뒤에 명사를 하나 집어 넣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목적어가 들어간 transitive verb를 활용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transitive verb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온다라는 사실만 아니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시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동사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을 열 때 I open the door 라는 문장을 쓰면 되고 I turn on the TV 난 TV를 켠다. I wash my face. I wash my hands. I clean the window. I call my friend. I have dinner. I like English. I read a book. I watch movies. 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우리가 점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될 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영어에 익숙해지고 영어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transitive verb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object의 사용을 요구하는 동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